우리나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서열 사실상 2위에 기록 랭크 중인 빗썸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당국 SEC보다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산업에 우호적이다. 그렇다면 곧 리플에도 우호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44,1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는데요. 가입해주신 분들은 혜택은 이 리플의 48시간 전후에 기술적인 움직임을 직접 파악해 보실 수 있고 저희 경험담 또 투자 노하우 같은 것들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리플 앞으로의 어떤 방향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터치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입 안 하신 분들 또 가입했다가 탈퇴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30일 끝나서 자동으로 나가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움직임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코인원이죠. 네 번째가 코빗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팍스. 원래 4대 거래소인데 고팍스까지 들어가서 이 5대 거래소 중에서 현재 서열 2위에 기록 중인 빗썸이 이 SEC가 자꾸 암호화폐 영역인 CFTC까지 넘보려고 하니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CFTC가 이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입니다. 산업에 우호적이다. 기사 내용 요약을 미리 보자면 빗썸 경제연구소는 참 이런 것도 참 좋죠. CFTC 규제 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이룰 것이다. CFTC가 규제해야지 우리 투자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산업 혁신을 이룰 것이다. 맞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SEC는 증권성 여부만 따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합의를 통한 합의금만 노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게리 겐슬러가. 자, 기술이 들어있다고 해서 뭐 암호화폐를 따로 대우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SEC가 이 리플 같은 그런 증권성 여부라든지 어떤 암호화폐를 터치를 하면은 산업혁신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요. 그 투자자 보호, 미국 투자자도 보호받지 못할 겁니다. 겉으로는 뭐 보호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실제 보호되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본인의 배만 채울 것이다. 그리고 빗썸 경제연구소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규제 권한을 두고 두 기관이 SEC와 CFTC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경우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할 것이다. 이것은 꼭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친암호화폐 성격이니까. CFT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시각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빗썸 경제연구소. 자, 빗썸이 왜 빗썸 경제연구소를 하는지 아시죠? 운영하는지 아시죠?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 고팍스, 코인원, 코빗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자체 이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자문 법률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플 같은 또 시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 미리 증권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불법성 여부를 미리 판단한 다음에 상장을 시켜야지. 또 문제 생기면 상장시킨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있는 것이 이 빗썸 경제연구소입니다.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빗썸 경제연구소는 CFTC가 가상자산 규제 당국이 될 경우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바탕으로 규제를 도입해서 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CFTC가 돼야 됩니다. 최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소송을 통해 리플 같은 가상자산에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CFTC는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감독 관할권을 두고 두 기관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되기로 했습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 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서 시세 조종, 사기 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권 편입에 기틀을 마련하고 중요하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보 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 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말 그 규제의 명확성 아닙니까? 정말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 같잖아요.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네, CFTC가 한다고요. 빗썸에서 지금 의견을 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투명한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리플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당국을 CFTC가 맡을 경우에 SEC보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가요? 이에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자는 발의안들은 투자자 보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대해 보고서는 SEC 규제 목표가 투자자 보호에 집중된 반면 SEC는 투자자 보호, CFTC는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뒀기 때문에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자, 이해되셨죠? SEC는 규제 목표가 투자자 보호라 그랬어요. 투자자 보호. 근데 실제로 투자자 보호를 뭐 하나요? SEC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는 결국 증권성의 시비를 따져서 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니까 증권성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이다. 거기에 따른 합의금은 보너스다. 이런 생각이겠죠. 실제 투자자 보호 받지 오히려 더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근데 CFTC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외 입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CFTC가 하게 되면은 국내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좋은 방법이죠. 규제 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중에 투자자와 산업혁신. 그게 바로 규제죠.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 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이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 만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그 다음에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이것은 바로 CFT의 모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에 소송을 거는 SEC는 그러니까 리플에 소송을 걸어서 625일째 계속 진실 끌고 있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SEC가 원하는 13억 달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가고 있고 그리고 SEC는 이 자체를 케이스로 해서 다른 극소수 암호화폐들에게 증권성 여부를 따지면서 집행을 빌미로 해서 위협감을 주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합의금까지 도달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SEC와 CFTC는 애초에 결이 다르죠. 그리고 길도 다릅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핑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FTC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암호화폐의 발전,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그리고 블록체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국제 금융의 혁신을 궁극에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 상품성을 그 증권성을 따지기 전에 빨리 CFTC로 편입이, 지금 뭐 CFTC 관할이죠. 편입이라고 할 것도 없고 SEC의 불필요한 영역 확장을 차단시켜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44,100명까지 왔습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의 문을 두드리셔서 방금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RS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oney Flow Relative Strength Index를 통해서 리플의 단기적인 48시간 전후의 움직임도 기술적으로 감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밤 8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